5.18을 왜곡해 서술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판매하고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내일 새벽에 긴급 보수 작업이 실시됩니다. 세계 청년들의 끼와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광주 세계 청년 축제가 5.18 민주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내년 초등 공립교원 채용 감축에 광주교육대 학생들이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씨가 5.18의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그런데 법원이 회고록 판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5.18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은 북한군 개입 주장과 헬기 사격 부정,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모두 33곳입니다. 5.18에 대한 전두환 씨의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이를 바탕으로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씨와 아들 제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5.18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발행, 인쇄, 복제, 판매와 배포,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서적을 출판 및 판매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단체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5.18 단체에 한 번에 500만 원씩 지급하게 했습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을 쓴 전두환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반드시 전두환이 사라지기 전에 재판정으로 나와서 5.18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또 5.18 단체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이 5.18 영상고발 화보에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판매가 시작된 지 넉 달째인 전두환 회고록은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선 워낙 팔리지가 않아 서점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하지만 이 서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는 이가 워낙 없어서 이미 지난 5월 회고록 전량을 출판사에 반품했습니다. 광주 시민분들이 좋아하시지도 않으시고 내용도 궁금해하지 않으셔서 저희 쪽에도 손해가라 생각을 해서 반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는 이가 있어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국 서점에 비치된 책들은 출판사가 자진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중 서점뿐 아니라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와 광고 페이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두환 씨 부자가 결정문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판매와 광고 금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학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도 전두환 회고록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비치하면서 장래를 향하여 어떤 독자들이 또 읽거나 또 그것을 복제하거나 그 책을 노출되게 하는 가능성은 배제하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두환 회고록이 얼마나 팔려나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때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판매 시작 넉 달 만에 광주 학살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서점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뜨거웠던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2017 세계 청년 축제가 시작돼 여름밤을 시원하게 달래주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년이 20분을 일어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청년축제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이곳에서는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 더욱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기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디제잉 공연을 앞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청년 뮤지션들의 릴레이 버스킹이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달래주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진행될 이번 세계 청년축제의 주제는 청년은 한다입니다. 도전하고 즐기고 세계와 교류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독특한 직업을 가진 광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청년 네일존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청년 상담소 등이 진행되고요. 무더위를 날려줄 각종 게임과 다국적 세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음식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에서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고민을 나누고 치유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이 마련됩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는 광주 전남 청년들이 칵테일 쇼와 댄스 공연, 난타 퍼포먼스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인기 밴드 울라라 세션과 외국 락 밴드들의 화끈한 무대도 예정돼 있어 뜨거운 열기가 주말 밤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내년도 광주 지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자 교육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대 총학생회는 오늘 광주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교원 수급 정책 실패 때문에 교육대 학생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교육대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한 만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주권행동과 생활정치발전소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고 자숙해야 할 안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취소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박두선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김대중 정신을 배신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호남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의 구조물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내일 새벽 긴급 보수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는데 개통 4년여를 맞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교량 상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 장치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 용접 부위 곳곳이 녹슨 채 벌어져 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균열 부위가 흔들립니다. 이순신대교 상판을 고정해주는 구조물 주변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된 건 지난달 27일. 모두 6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는데 심한 곳은 길이가 30cm나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쪽에는 큰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균열이 발생돼서 그걸 보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에 따라 내일 새벽 0시부터 6시간 동안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에서 긴급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보강 작업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응급보수를 일단 실시를 하고 다음 주말쯤에 한 번 더 전면 통제를 해서 보강 설계가 나오면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고 없는 차량 통제에 운전자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화물작업도 오고 항만공사, 그다음에 도로공사에도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폐임 현상 등으로 개통 초반부터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던 이순신대교.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청과 탈북민에 대해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와 나주경찰서는 지난 1일 전자발찌를 끊고 인근 산으로 달아난 탈북민 48살 유태준 씨를 공개 수배하고 수색견 등을 풀어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키 165cm의 보통 체격으로 흰머리가 있고 북한 말투를 사용하며 도주 당시 체크무늬 남방에 환자복 바지,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예술가의 감성이 절로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풍경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인 산방. 소치 허련의 진도 울림 산방을 소개합니다. 전라도 기행 박영훈 기자입니다. 구름을 따라 내려오면 짙푸른 숲이 이어지는 곳. 화가는 작은 집 앞에 연못을 파고 둥근 섬을 만들어 배롱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희고 붉은 꽃의 색감은 녹음을 타고 선율처럼 흐릅니다. 초이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허련은 고향 진도에 디귿자형 한식 기와로 지은 이 산방에서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오자마자부터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네, 좀 누군가 신선히 살았다는 느낌? 좀 그랬어요. 연못에 물듣는 소리, 흐르는 구름, 수줍은 숲의 얼굴은 화폭 안에 담겼습니다. 소치의 예술호는 그가 심은 배롱나무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들 미산 허영과 손자 남농 허건을 거쳐 증손자, 고손자까지 5대에 이어졌습니다. 이 허련이라는 사람부터 쭉 자손들 내려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DNA구나. 다 청제가족이다 그렇게 느껴요. 첨찰산의 상록과 소치 일가의 작품 향기를 담고 내려오는 길엔 산방의 이름을 딴 시원한 물놀이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삼별초 대몽항쟁 유적지와 천연기념물 진도계 테마파크는 구름숲 속 화가의 방을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여행길의 덤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보성군 등량면의 한 국도에서 1톤 화물차길이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 54살 민모 씨가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내리막 커브길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에 국민의당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햇빛 안전부터 해결하라. 하지만 최근에 국민의당 의원들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